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노후에 허덕이는 노인들이 적지 않답니다. 씁쓸한 얘기죠. 부모의 품에 머무는 3040 캥거루족들이 65만 명이라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자녀들하고도 어느 시점이 되면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 매정하게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삶이 엉망이 되기 때문인 거죠. 참 씁쓸하죠. 다 큰 자식들 밥 해주랴 빨래 해주랴 청소까지 해주면서 산다라는 게 참 씁쓸하다라고 얘기하네요.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이제 집 사주면 집 전세금 마련해주면 그러면 독립할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나 봅니다. 좀 너무 막장이죠.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누가 잘못한 걸까요? 그 부모들이 자식을 그렇게 키워서 부모들의 잘못된 양육 방식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참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런 걱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제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 뭐 씁쓸하죠. 어릴 때부터 하나씩 둘씩 이렇게 먹이가며 입혀가며 재워가며 다 키웠는데 그러니까요. 부모들이가 지친다. 남편은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데 너 준비도 안 됐는데 애들은 부모한테 의지만 하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2020년 기준에 부모에게 손벌려 살아가는 3040 성인들이 65만 명이라는데요. 일자리 못 구해서 부모 돈으로 생활하는 백수 캥거루, 직장에 있는데도 부모 집을 떠나지 않는 한집 캥거루 등 다양하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수록 부모 세대들의 노후 준비가 안 되죠. 그러면요. 부모의 노후 파산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씁쓸한 거죠. 씁쓸한 거죠. 저도 이제 예전에 택시를 타고 가면서 어떤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이제 딸이 있는데 연끌해가지고 무리하게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벌이 하느라고 이자 내고 원리금 내느라고 허덕이는데 도저히 하다 안 되겠다고 그 집을 전세주고 이제 자기네 이제 집으로 이제 본가로 이제 합류를 한 거예요. 이제 본가로 합류하면 본가에 사는 이제 그 노인들은요. 자기들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들 뒷바라지 뒤지다거리 하느라고 허덕이는 거죠. 씁쓸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 저게 뭐지? 저게 뭐 하는 걸까? 라는 이제 걱정들이 되더라는 거죠. 왜 걱정이 되겠습니까? 과연 자녀들에게 정말로 자립심, 독립심을 심어주는 걸까?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서 의지하게 살면서 되려 나약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거죠. 당장 금전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는 거는 부모 입장에서 하겠죠. 한데 그게 과연 계속 그래도 되는 것일까? 라는 걸 생각해 볼 때는 고민이 안 될 수 없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가 맞고 뭐가 아닌 걸까? 라는 걱정을 부모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들도 살아야 되는데 노후에 뭘 먹고 사나? 라는 걱정도 당연히 하는 거죠. 씁쓸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뭐가 필요하고 뭐가 중요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요.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또 자녀들에게 기대할 수도 없고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상황들이 별로 안 좋죠. 2030들, 3040들 멋모르고 연끌하고 비트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니까 부모에게 해달라고 손 내밀고 그것도 안 된다고 부모 집에 들어와서 살면 참 씁쓸한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뭐 만약에 제가 3040 입장이다. 부모 집에 들어가야 된다. 참 비참한 거죠. 서로서로 불행해지는 것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이제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요. 각자 자신의 처지에서 저축하고 아끼고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은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부모는 부모들의 삶을 살고 자식은 자식들의 삶을 이제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려운 거죠. 암담한 거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맞겠습니까? 고민해야죠. 생각해야죠. 잘 따져봐야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건데요. 걱정입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두려움도 생기고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대로 각자 나름의 상황, 처지에 맞게 지내고 있겠죠. 지내야 될 거고요. 걱정입니다. 저도 이제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은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부지런히 지금 미친듯이 일을 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죠. 오래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나이까지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하나가 들고 또 하나는 또 이제 건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우리 아이들도 저희 집 아이들도 자립심을 가지고 각자 직업을 가지고 또 성실하게 살면서 각각 경제적인 사항들을 좀 구축하면서 지내야 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는 걸까? 라는 걱정이 사실 들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했건 간에 자식들의 이제 삶의 수준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간다라고 하니 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는 어떻게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잘 교육시키고 잘 먹이고 잘 이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좀 그런 것조차도 너무 모든 걸 다 해준다라는 것보다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부족하다라는 것,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들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성인의 60%가 자녀 뒷바라지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뒷바라지 해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독립하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나? 300만 이상 벌어야 된다라고 이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을 한답니다. 200만 이상 벌든 어떻든 간에 최고의 효도는 적게 독립하는 거다 라네요. 참 이래저래 많은 생각이 듭니다. 대학을 졸업한 딸이 시험을 해서 참 기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기쁠 것 같습니다. 자식 사랑이 끔찍한 한국에서는 노후 준비가 뒷전이고 자녀 지원이 우선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나이든 노인들에게 이제 노후도 보장 못하고 언제든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만약 노인에게